자, 안녕하십니까. 김영규입니다. 아, 일단은 제가 좀 다리 부상이 있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오프라인 강의를 못하고 녹화 강의를 하게 된 점에 대해서 되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수술이, 그러니까 수요일이네요. 수요일. 12월 3일 날 예정돼 있어서요. 어, 갑작스럽게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됐고요. 지금 아직 다음 주 수업 같은 경우는 제가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뭐를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수술하고 경과 보고 입원을 해야 되는 입원의 기간이 결정되는 사항이 좀 있어서 다시 여러분한테 카카오 웍스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되게 오프라인 강의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8장의 UX 디자인 프로세스까지는 공부를 했었고요. 이제 UX 디자인 조직에 대해서 어떤 구조로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UX 디자인 조직은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방법을 제품 디자인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조직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UX의 어떤 디자인이라는 거는 결국 지난주에 여러분이 보셨듯이 기획 단계부터 개발까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어떤 디자인을 하게 되는 형태로 변화되었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업기획, 마케팅, 기획부서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획부서에서 어떤 제품에 대해 기획한 거에 대해서 리서치 영역도 있겠죠. 그러한 어떤 기획이나 어떤 제품의 특성이 사용자들의 요구를 잘 반영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용자 리서치를 진행한 다음에 어쨌든 프로토타이핑을 만들어서 과연 제품을 기획한 것이 정말로 시장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토타이핑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단계들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완성품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맨 처음에 프로토타이핑을 이제 적용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디자인 부서가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보 구조 디자인, 인터랙션 디자인, 그 다음에 콘텐츠 디자인 이런 부분을 함께 설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UI 개발, 그 다음에 인터랙션 디자인이 결국 사용자들이 얼마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느냐, 휴먼 엔지니어링에 관련된 분야이죠. 그래서 시각 디자인 요소를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UI 개발을 어느 정도 마쳤으면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코딩 개발을 해야 되겠죠. 여기 이제 백엔드 개발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러한 개발 과정이 끝나면 사용성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프로토타이핑이라는 거는 개발 모델에서 있었듯이 빠르게 중요한 부분만 완성을 시켜서 사용성에 대한 체크를 하고 또 보완할 게 있으면 계속적으로 이제 보완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제 프로토타이핑의 개발 방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들을 계속 반복을 하겠죠. 그래서 고수준까지 반복 테스트를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제품을 출시하는 그러한 형태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X를 개발하는 조직은 결국은 요 정보 구조, 인터랙션, 콘텐츠 작성 이런 부분에서부터 사용성 테스트까지 개발 단계 다 거치는 거죠. 즉
뭐 사용자 리서치도 기획 단계에서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판단하기 위해서 같이 또 포함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 초기부터 기획 초기부터 개발 단계까지 같이 UX 디자인 조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을 이 도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이라는 것은 결국 실제 디자인에 들어가기 전에 사용자 리서치를 수행하고 디자인 단계에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반복 확인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UX 디자인 조직의 아까 구성도를 봤는데요. 결국은 사업기획 마케팅기에 물론 이게 제품 기획을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 있지만 UX 관점에서 그 사업기획과 마케팅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X 디자인 조직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설문조사, 인터뷰, 관찰 등 다양한 조사 기법을 적용해서 제품 사용자를 정의하고 사용자들이 정말로 필요한 제품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르소나를 설정을 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 제품이 잘 팔릴 수 있을 것이냐, 타겟층을 잘 세팅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사용자 리서치는 디자인의 사용자 조사는 제품을 실제로 사용할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거죠. 조사를 해서 뭐 개선점이 있으면은 좀 더 추가적으로 개선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리서치하기 위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프로토타이핑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 제가 설명을 했지만 굉장히 기획이나 디자인 개발 테스트 업무가 빠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 뭔가 완성품을 일단 만들어 보는 거죠.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결과 중심의 어떤 제품의 형태를 보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업 기획이나 마케팅에서 낸 아이디어가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를 또 파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발을 하는데 제일 핵심적인 부서가 요겁니다. 기획, 디자인, 개발, 테스트. 이거를 다 완성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영업 쪽에서 이제 판매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토타이핑이 아이디어가 기술로 구현 가능한지 이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 프로토타이핑이라는 거는 가장 핵심적인 형태와 기능만 집중해서 그것이 잘 되는지를 1차적으로 확인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로우상에서 이제 정보구조 디자인과 인터랙션 디자인, 콘텐츠 작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품의 정보구조를 설계하고 사용자와 제품 사이에 어떤 인터랙션이 있을 것인가, 어떠한 인터랙션을 해서 동작을 하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디파인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정보구조 디자인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구조화하는 역할과 작업이죠. 인간공학이죠. 인간이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 디자인, 콘텐츠 작성은 정보구조에 포함된 그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완성을 해서 설계하고 채우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달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의 다양한 어떤 콘텐츠들을 작성하고 완료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UI 개발과 시각 디자인인데요. 결국은 이건 제품의 외형과 시각적 요소를 디자인하는 거죠. 그래서 UI 디자인은
UX 디자인 안에 포함됐다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고요. UI 개발은 미적으로 인간공학적 측면에서 사용성을 잘 고려해서 사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 디자인이라는 것은 제품이 눈에 보이는 시각적 요소를 디자인하는 것인데, 이거를 얼마나 사용자 관점에서 편리하게 하느냐, 이게 가장 핵심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용성 테스트와 품질 관리인데요. 결국은 이렇게 완성된 프로토타이핑을 실제 사용에 어려움이 없는지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만든 제품의 품질이 어떤 특정한 요구사항 수준에 맞는지를 검증하는 품질 관리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업기획, 마케팅기획, 백엔드 개발, 품질관리 조직은 UX 디자인 조직에 포함하지 않는 조직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백엔드 개발, 품질관리는 확실하게 100%가 맞고요. 요즘은 사업기획과 마케팅 기획에도 UX 디자인 조직에 일부 포함이 돼서 같이 검토를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초기에 UX적으로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같이 조인해서 그런 기획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UX 기획이라는 부서도 존재를 한다라는 거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페르소나라는 말이 나왔는데, 페르소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르소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련된 사람들의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 디자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요. 비슷한 목적, 의도, 행동 방식 등을 공유하는 인물들의 가상적인 혼합입니다. 그래서 개별 페르소나는 심층적인 성격 차이, 행동, 목적, 배경 등 이런 부분을 설정을 해서 여러분이 제품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설정한 페르소나들이 잘 사용을 할 것인가, 그 사람들 대상에 대해 효과적일 것인지를 판단하는 그러한 가상의 어떤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제품을 만들 때는 페르소나 설정을 한 3, 4개 정도 하게 됩니다. 3, 4개 정도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대상자, 리서치 대상자들을 특정 행동이나 의도에서 공통분모를 추출을 하기도 하고요. 이게 가상의 사람이긴 하지만 여기에 똑같이 사람처럼 이름, 사진, 배경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진짜 사람처럼 설정해서 우리가 사람 투영을 해서 이제 판단하는 어떤 레퍼런스 모델로 제시를 하기도 합니다. 페르소나 문서에는 행동, 의도, 목적 등 기술이 돼 있어야 되고요. 페르소나는 좀 구체적이고 정밀해야 되고, 페르소나에서는 시나리오를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럼 페르소나에 대해서 한번 레퍼런스로 우리가 설정을 해보도록 하죠. 어떤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어떤 뭐 특정 제품을 우리가 설정한 건 아니지만 타깃 이미지를 한번 페르소나로 작성하는 레퍼런스를 한번 보도록, 두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처음에 이제 페르소나를 하는 목적은 결국은 주요 고객의 특성을 이미지화하여 타깃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그러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합니다. 이름, 뭐 정은정, 뭐 28세요. 직업은 격리, 그리고 근무 시간, 월 수입, 뭐 주거 형태, 뭐 남친, 좋아하는 드라마, 취미, 좋아하는 음식, 식생활, 뭐 외식, 배달, 테이크아웃
등등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그러한 정보의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스토리를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나는 28세의 철공소 경리고 아침 8시에 출근해서 하루를 시작한다. 사무실을 청소하고 뭐 서류 작업을 하고 은행 일 보러 갔다 오고 블라블라블라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은 뭐 오래된 한식집의 전문 식당가보다는 인근 다운타운 골목에 생긴 브랜딩 잘된 집을 알아두었다 찾아가는 편이다. 어떤 성격적인 부분도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무 환경도 이제 정리를 했네요. 대부분 연세가 있는 분들과 근무해서 외모에 그래도 신경을 쓰고 뭐 대부분의 버는 돈의 대부분의 부분은 의상과 미용에 나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뭐 물가가 올라서 줄일 수밖에 없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 사람이 하는 액티비티들, 활동들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또 이런 새로 생긴 트렌디한 맛집을 찾아가는 것이 활력소다. 그리고 식사는 간단히 못 때우고 디저트에 아메리카노 한 잔이 행복감을 준다. 그러면은 고된 하루를 위로받는 느낌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루 일과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러한 페르소나를 작성을 해서 타겟층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게 구체화시키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하나 더 예시인데요. 이제 뭐 이 부분은 여성에 대한 뭐 타겟팅을 한 제품에 대해서 일단은 설정한 페르소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페르소나는 뭐 구두 디자이너고 근무 시간, 월 수입, 주거, 오피스텔, 남친 등등등 아까 비슷한 그러한 그 카테고리를 정보에 대해서 작성을 했고요. 스토리를 보면은 구두 디자이너로 성수동에서 일을 하고 있고 4년차 디자이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식사 후 계산하면 각자 계산을 하고 가끔 문제가 있고 보통은 돈을 걷어서 내거나 카드로 각자 계산한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컴플레인도 있죠. 왜 식당 포스는 그럴 때 시스템을 만들지 않는지 모르겠다. 전체 금액을 N등분하는 기능, 메뉴별로 쪼개서 계산하는 기능 같은 거 말이다. 뭐 이러한 사람이 생각할 때 불편한 점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요. 그 백화점은 주로 판교,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를 이용한다. 그리고 쉬는 날이면 백화점 식당가에서 식사한 뒤 디저트 샵이나 수벅에서 커피를 마신다. 이런 것들이 나한테 위안이 된다. 이러한 스토리를 또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개의 레퍼런스에서 보셨겠지만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떤 목표를 타겟팅하고 우리가 그 타겟팅한 대상에 대해서 어떤 제품을 기획할 때 상당히 이런 페르소나가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런 그런 폼에다가 페르소나 작성을 해서 기획할 때 아니면 어떤 타겟팅을 설정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장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뭐 제품을 만들고 이러한 거를 UX 관점에서 이제 고민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데요. 결국은 사업자 관점과 이제 고객 관점으로 볼 수가 있죠. 맨 처음에 만드는 것은
우리가 사업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지만 마지막에는 고객 관점에서 어떠한 제품의 특성을 잘 살려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장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할 때는 맨 처음에 제품과 서비스, 어떤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 제품을 만들지만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고객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이미지, 어떤 이미지를 유익한 이미지라는 느낌을 갖고 좋은 이미지라는 느낌을 가져야지만 굉장히 좋은 고객 경험 가치, UX죠. 결국 이러한 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표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UX라는 것은 모든 가치 판단은 고객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 창출은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하고 또 가감하게 필요 없는 것들은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어떤 소외된 고객들이 가치를 높게 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상을 시키고 또 고객들이 필요한데 없는 기능들은 새롭게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판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UX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새로운 가치와 고객 경험을 부여해 준 거는 김치냉장고 같은 거죠. 여러분들은 김치냉장고가 없는 세상에 살아보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김치냉장고가 지금 나온 지 한 30년이 넘었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센세이션했고 이 김치냉장고가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가치, 경험을 부여해준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PC, 그러니까 패드류, 핸드폰, 스마트 TV들이 PC의 어떤 다른 형태로서의 경험을 준 어떤 제품들이고요. 그 다음에 드론 무인 배송, 이런 것들도 이전에는 생각 못한 그러한 서비스지만 굉장히 효과적으로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는 잘 쓰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같이 넓은 땅에서는 사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미노 피자 30분 배달 보증제, 이러한 것도 굉장히 고객을 생각하는 그러한 서비스의 가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고객을 생각을 해서 고객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 맞춰서 제품을 만드는 기획을 하는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UX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아마존 대시는 여러분 제가 요거를 눌러보면은 동영상이 아마 보이게 될 텐데요. 아마존 대시도 되게 혁신적인 제품이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브로드하게 많은 사람들이 쓰진 않았지만 지금 뭐냐면 어떤 바코드 리더가 있어서 그 바코드 리더로 물론 아마존에서 만든 거죠. 제품의 바코드를 읽어서 읽기만 하면은 그 다음날 그 물건이 배송이 되는 필요한 물건에 대해서 구매를 자동으로 하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마존 대시였습니다. 그렇지만 뭐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이었지만 아직까지는 고객이 그렇게 자주 사용하거나 뭐 그런 제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되게 혁신적이다. 그리고 고객의 편리함을 위해서 만든 제품으로서 굉장히 UX적인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제품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 보면은 고객의 니즈를 잘 반영해서 만드는 것이 중요한 제품의 승패를 좌우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고객 공감 수준이 높고 상상력이 높을 때 좋은 큰 상품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고객 공감 수준이 높지만 상상력이 낮을 때는 그냥 스테디셀러, 꾸준한 제품, 고객 공감이
낮고 상상력이 낮으면 실패를 하고요. 고객 공감 수단이 낮고 상상력이 높을 때는 실패한 혁신 상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밸런싱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고려를 해야 된다 라고 보여주는 장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UX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 시간에 이야기도 했지만 어떤 감성적인 부분을 고객을 자극을 해서 제품을 구매하도록 만드는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 이러한 감성적인 요소는 유용성, 사용성, 감성 이 세 가지의 것들을 잘 밸런싱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UX의 좋은 사례들 같은 건데요. 요거는 여러분이 시간 나실 때 사이트 들어와서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옷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위아래를 변해가면서 스타일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잭 존스의 사용자 경험도 코디를 이렇게 어떤 사람에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UX 위젯 이건 애플이 이제 선두지요. 그래서 위젯을 많이 만들어서 위젯을 편리하게 사용하면은 메뉴 찾아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편리성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의료 서비스 스마트 베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환자가 뭔가 직접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만든 모니터링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의 출입문 번호 이런 거 사용자 관점에서 본 거죠. 여기서 만나 이런 식의 여러분 연락 친구와의 약속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골목을 좀 밝게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표시판을 만들어서 좀 안전한 길이 되도록 이렇게 만든 역할을 한 밝은 골목길, 서울 염리동 수분길 이런 부분에 어떤 UX의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번호판이 옆에 이제 붙어 있죠. 요즘 예전에는 이렇게 붙어 있진 않았죠. 이것도 이제 사용자가 좀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놓은 레퍼런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남자장실 변기에 이런 파리를 한 마리 그려놓으면 실질적으로 소변을 제대로 소변을 흘리는 그러한 비율이 좀 적어지는 특징을 가진 UX의 좋은 레퍼런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풍기도 굉장히 럭셔리한 느낌도 들고 굉장히 사이버틱한 느낌도 들죠. 그래서 이런 다이슨의 선풍기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하철 손잡이도 이렇게 일괄적인 게 아니라 키높이에 따라 더 다르게 구조를 해서 좀 더 사용의 편리성을 높인 UX 철학과 굉장히 깊게 관련이 되어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8장에서 기본적으로 UI, UX에 대한 다양한 요소들을 좀 봤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시스템 분석 설계에서 한 파트를 공부를 한 것이지만 굉장히 요즘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자리 잡고 있는 UX의 전반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로써 8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